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그로잉 포레스트입니다. 덩굴 식물은 자라나기 위해 의지할 것이 필요한 식물입니다. 덩굴은 잎자루나 덩굴손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덩굴의 성장 방식과 습성을 고려해서 덩굴이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파빌리온의 공간은 덩굴이 성장하면서 채워집니다. 덩굴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에서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수개월간 식물들을 키워보면서 그들의 습성과 성장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덩굴 식물 중에서 위에 12가지 식물들을 조사해보았습니다. 덩굴 식물은 지지대를 어떻게 감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은 줄기의 굵기와 비슷한 지지대를 감고 올라가는 덩굴도 있었고, 흙바늘 이용해서 넓은 면을 타고 자라나는 식물들도 있었으며, 굵은 원통형의 지지대에 뿌리를 감고 올라가는 식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식물들이 자라나는 방향성과 빛 환경에 따라서 분류하고, 앞서 말씀드린 특성에 따라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우리가 직접 길러본 덩굴들이 자라나는 생장 방식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로축은 높이를 나타냈고 가로축은 덩굴 식물의 종류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각 덩굴이 자라나는 방향성이 명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각각 줄기가 분화하여 새로운 줄기가 생겨나는 지점도 다르고 몇 개의 줄기가 분화하는지 고유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덩굴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선형 부재와 실 사이에 덩굴이 자라나는 방식을 적용하였고, 각각의 덩굴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 공간을 형성해 나갑니다. 선형부재와 인장재만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체를 만들면서 덩굴의 다양한 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결합 방식과 바닥재를 설계하였습니다. 덩굴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길을 필요로 하고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또 사람의 스케일도 함께 고려하면서 식물들과 어떤 공간을 형성해 나갈지 스터디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덩굴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따라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덩굴이 천천히 만들어가는 공간에서 잠시 머물면서 덩굴이 만드는 다양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눈높이에 있는 덩굴은 걸어가는 길에 따라 변하며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덩굴은 그 특성을 고려한 길을 따라 자라나며 이 길은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라나는 공간,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공간들을 경험하면서 그로잉 포레스트라는 작은 숲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준 틀을 따라 자라나는 덩굴, 그리고 그에 따라 변화해가는 공간을 경험하면서 공생을 느낄 수 있는 파빌리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선생님 크리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봤고요. 일단 뭐라고 할까요? 이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개 어떤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시각적인. 근데 아까 저희가 뭐 연세대 얘기한 것처럼 좀 버벌 프레젠테이션이 조금 톤이 너무 일정하다 보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조금 설득 전달력이 나쁘진 않은데요. 전달이 너무 이렇게 같은 톤으로 쭉 가니까 조금 중요한 데에서는 좀 템포를 바꾸든지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를 여러 번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나운스를 하시는 분이. 그거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좋다 나쁘다의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이해는 다 되는데 이게 중간에 하나가 이게 딱
개념 단계, 그 다음에 결과 단계, 이 두 개는 이해가 각자는 되는데 얘랑 연결하는 데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식물, 그 덩쿨 식물 이렇게 리서치 하셨잖아요. 그죠? 저거랑 그 다음에 최종적인 형태, 그 텐자일 스트럭처인 것 같은데, 그 텐자그리티로 하신 것 같은데, 그거가 보면 뭐 이 스트럭처럴 시스템도 보면은 지금 어떤 규칙이 이렇게 뭐 굉장히 그러니까 뭐 그 명확한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뭐 이렇게 재미있는 형태를 만들려고 좀 변형이 된 것 같은데 그거랑 뚜렷한 연관 관계가 있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얘는 이런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쪽 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됐고 그러니까 텐저그리티가 이렇게 변형이 됐고 얘는 이런 습성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 그 분명히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없다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든 만들어내야죠. 그 다음에 덩굴 식물이 지금은 뭐 이런 뭐 어떻게 얘가 어떻게 자라나고 갈고리가 어떻게 되고 뭐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만 있는데 분명히 향에 따라서도 어떤 동서남북의 향에 따라서도 분명히 어떤 식물은 너무 햇빛이 강한 남쪽에 있으면 얘는 오래 못 산다든지 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또 배치가 된다든지 어떤 거는 뭐 굉장히 높게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거는 그렇지는 않다. 뭐 내려오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조금 형태 구성한 것과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시스템을 구성한 것과 그다음에 식물의 배치와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아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했겠구나. 네 그런 거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근데 이게 그 다 좋은데 뭔가 프레젠테이션 뭔가 이렇게 딱 최종적으로 아 이거 확신을 딱 주는 뭔가가 좀 있긴 있어야 되겠어요. 뭐 최종적으로 동영상이 됐던 그러니까 지금 뭐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무난하게 다 좋은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 내가 이걸 꼭 찍어야 되겠다. 나는 얘는 꼭 무조건 해야 되겠다.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거 확신이 뭐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강렬함 같은 거는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도 보면은 뭐 모형 같은 거 열심히 만드시고 좋은데 마지막에 어떤 좀 비주얼적인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시각적인 것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식물 이거 뭐 하나지만 뭐 한 개, 두 개지만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뭐 지금 뭐 이게 제가 봤을 때 뭘로 렌더링 한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라이브러리 소스가 제한돼 있어가지고 뭐 다양하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루미온이라면 뭐 몇 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쟤네 덩굴 식물도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는 좋아요. 예, 전반적으로는 좋은데 조금 더 설명이 보완되는 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 아, 저 이 봉은 대나무라고 했나요? 아까? 아니요, 이거 봉은 스틸 파이프로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스틸 그래서 파이프. 네, 그래서 그것도 비계 같은 건축 현장에서 쓰는 비계나 아니면은 직접 비계나. 제작할 수 있는 파이프 정도로 근데 일단 생각을. 이 저희 지금 국민대 학생들도 운이 되게 좋은 게 이거 진짜 만들기 어려워요. 이게 텐자일 스트럭처를 한다는 게 일단 이 기초가 지금 땅에 박는 식으로는 안 될 거예요. 기초가 딱 그 되게 확고한 그러니까 그 얘를 잡을 이 텐션을 잡을 정도로 땅이 어떻게 보면 땅이랑 이렇게 결속이 확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실제로 만들면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번에 맹점이 이제 그런 것까지 이 심사위원들이 과연 발견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만약에 그런 현실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익혀질 수도 있단 말이야. 프로젝트 자체가 이 비현실적으로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걸로도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기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땅의 훼손을 안 하면서도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뭐 언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든다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조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약간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재료들을 뭐 다는 아니지만
몇몇 학교는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스틸 근데 뭐 다른 대안이 없네요. 스틸 말고. 네. 진짜 뭐 대나무로 하면은 휘어버리니까 안 될 거고.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약간 크리틱에 대한 약간 답변을 하자면은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들은 아직 계속 디벨롭 중에 있어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는 점이고 그 식물 그 뭐지? 그런 식물 특성을 고려한 그런 네. 배치 같은 것도 저희가 사실 그거를 고려한 디자인이었는데 그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표현을 못한 점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의 내가 봐도 불만이었습니다.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는 고려 안 표현을 했을 것 같지 않아. 근데 고려 네네네.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이제 안 보여지니까 나는 이제 결과만 보고 네, 맞아요. 판단하니까 네, 맞아요. 그게 보여져야 될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그 파워풀하게 보여지면은 사실 이걸 스틸로 했냐, 뭐 이게 땅에 이 기초가 어떻게 돼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이게 뭔가 모호하게 이렇게 훅 지나가 버리니까 자꾸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지. 땅에 어떻게 박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다이어그램을 넣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런 현실성 측면에서 텐세그리티 구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많이 목qab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근데 실제 지금 요즘에 파이프도 사서 지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게 땅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가 있는 땅이랑 결속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공중에 매달려 있는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그 스틸도 있어요? 스틸 파이프도? 네, 그렇게 아,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 공중에 있는 것들은 어쨌거나 결국 기초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근데 있어서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땅에 몇 개나 박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텐제그리티의 장점은 뭐냐면 그 구조체 그 기초 생성하는 걸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네. 모양만 보면 굉장히 땅에 이제 많이 박혀 있긴 한데 근데 글쎄 그걸 어떻게 좀 뭐 지금 와서 디자인을 보완할 수는 없는 뭐 바꿀 수는 없고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만약에 시간이 되면 조금 이렇게 지금 너무 이렇게 많이 과도하게 땅이랑 그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몇 개 불필요한 건 몇 개 없애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보든지 만약에 우리가 이거 하는 거는 시간상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약점을 최소화시키게 보여줘야죠. 그 렌더링 할 때도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너무 땅에 이렇게 박혀 있는 여러 개 박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덜 보여주든지 뭐 아니면 이게 기초가 있구나 따로 만들어서 뭐 저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러면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잔디를 다 덮어버리니까 저런다고 뭐 잔디가 실제로 전시에도 뭐 일주일 정도 덮여 있다고 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러면 너무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눌러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몇 군데는 좀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든지 그런 것들 좀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개념적으로는 뭐 텐젤 스트럭처를 써서 기초 땅이랑 만나는 걸 최소화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그런 건 되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크리틱 감사합니다. 질문은 한양대 일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질문해 주세요. 저 일단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가지는 저희 죄송한데 주변 소리 네.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좀 워딩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식물들에게 길을 제시해 준다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인간을 위해서도 다양한 스케일을 만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게 그러면은 그 파빌리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식물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또 식물들이 자라나서 인간들에게 또 길을 제시해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런 내용인지가 궁금해요. 아니면 그러니까 식물들이 인간에게 해주는 공생은 똑같이 길을 제시해주는 건가요? 파빌리온.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덩굴 식물이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에 기생하거나 의지해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덩쿨 식물이 의지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준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공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투명하게 그 길을 만들어주고 식물이 거기를 따라서 자라면은 공간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식물이 만든 그런 공간을 경험하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체험하고 관찰하는 게 생겨남으로써 파빌리온에서 공생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거죠? 두 번째 질문은 그 아까 모형 쪽에서 볼 때 그 길을 내주려고 되게 그 뭔가 멋있는 것들이 이렇게 막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은 이제 구조체와 독립적으로 일단 만들어져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뭐 어떤 재료나 어떤 방식으로 저런 것들을 붙이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스터디 모형 상으로는 저렇게 약간 굵은 약간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그 뭐지? 라이싱지 썼거든요. 라이싱지 얇게 로얄지 얇게 썰어서 썼는데 실제 모델로는 저희는 실을 생각을 했고요. 와이블, 케이블을 생각을 했고 저거는 독립적으로 일단 작용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 뭐지? 아마 컨스트럭션 다이어그램 뭐 약간 모듈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여기 보면은 저런 식으로 좀 그 와이어를 걸 수 있을 만한 장치를 좀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예. 자세한 답 말씀을 드리면은 그 케이블의 간격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식물들이 보면은 큰 잎을 가지고 자라는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고 넓은 간격인 애들도 있어서 그 간격을 고려해서 케이블을 디자인을 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답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연세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저희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그 덩쿨도 다 그 뭐지 뿌리가 필요한데 일단 뿌리가 없이 어떻게 자라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서 두 개가 쌓여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오른쪽은 이제 위에 게 아래 거에 줄 위에 올라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무게가 올라갔을 때 이게 접히는 건 아닌지 그게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지금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밑에 배암토 이거 팥이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기초 부분에 그런 화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를 일단 초기 아이디어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식생 훼손의 문제 우려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디벨롭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사실 저 구조 다이어그램도 지금 디벨롭 중에 있어요. 저거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도 실제로 지금 모카업 모델을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되게 좀 휘청휘청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런 식물이 만들어준 길들이 오히려 그 구조를 더 안정적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푸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애초에 그냥 안정적인 구조체를 만드는 것도 방법일 텐데 그 둘 중에서 지금 디벨롭 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네,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네. 더 질문 네네네. 가능할까요? 네, 좋죠. 덩쿨이 빨판으로 원래 벽돌 같은데 면으로 접하잖아요. 네. 만약에 줄에다가 이제 거는 식으로 되면 이게 어떻게 자라서 올라가는지 실제로 제가 담쟁이 덩굴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다 그런 흙반을 가지고 자라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담쟁이 덩굴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보통 벽을 타고 자라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자라나는 식물인데 그 식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제로 그런 빨래 그런 메쉬망 있잖아요. 그런 소재를 통해서 키워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뭐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만약에 그런 실 같은 거나 아니면은 청 같은 요소를 그것 같은 경우는 뭐 사용할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아니면 실을 더 촘촘하게 놔서 그런 흙반이 부착할 수 있을 만한 면을 형성할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물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덩굴 식물이 대부분은 그런 선이라는 요소를 따라서 자라거든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